이런 상황에서 북한이요, 오늘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를 동쪽으로 했습니다. 왜 쐈냐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한미연합훈련 지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북한이 항의를 하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항의성,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긴급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어떤 불만 표시 이런 부분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또 볼턴이 우리나라 방문했었는데 사실 볼턴 보좌관이 와서 북한 얘기 거의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이슈들이 크기 때문에 그 이슈들에 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본 문제나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문제만 얘기했지 북한 관련된 문제는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 또 하나는 실무 협상을 좀 빨리 열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어떤 압박 수단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는 볼턴 보좌관이 왔고 오늘은 미사일을 쐈고 이두합선 그제는 잠수함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잠수함이 이제 사실은 미국 그 영해까지 들어가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이제 협상을 하고 미국을 상대로 얻어낼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미국과 관련돼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여건도 있지만 그 날짜라든가 이런 건 미국한테 의미가 있는 날짜, 이런 날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원래 이제 사실은 볼턴 보좌관이 와서 어제도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났죠.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나서 쭉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그 전날 12시에 오산에 들어왔어요. 일본을 거쳐서 오산에 들어왔지만 저녁 때까지 우리나라 관계자들을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게 나경원 원내대표인 거예요.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만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그저께 들어왔을 때 밤에 만나자고 이제 만찬을 같이 하자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난 것도 일정 부분 메시지가 있다. 뭐 어떤 메시지인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만나서 의논한 것 중에 이제 북한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였냐면 한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거쳐서 와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일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요새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도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예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행동이.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때 이런 때 미사일도 발사해서 본인들한테 주목도를 높이고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인데 북한의 행동도 사실 전문가들은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항상 이렇게 이런 군사 행동을 일정 부분 주기적으로 한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상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문제 들어오면 김원희 변호사님, 직파 간첩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직파 간첩이 체포가 됐어요. 9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9년 만의 일이고 이제 직파 간첩이라는 건 직접 북에서 간첩 행위를 위해서 파견한 간첩인데 이 간첩 용의자 40대 남성인데 스님으로 지금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했고 사실 작년부터 이제 국정원과 경찰이 공조를 해서 이 수사를 벌였고 조사도 다 이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야 이제 언론에 발표가 났는데 그 이유를 이제 추정해 보면 아마 지금 그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좀 이제 따뜻한 이제 모두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에 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까봐 이제 발표를 미뤄왔다는 추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9년 만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최 박사님, 글쎄요. 북한 통계를 보면은 북한의 간첩 검거가 늘 있어 왔고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도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 게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뭐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닌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정원 발표해 보면 간첩이 검거된 게 모두 35명이에요. 그리고 보통 연평균 검거 인원이 28.6명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2017년에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한 명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또 처음으로 잡히게 됐는데 직파 간첩이 직접 이제 그 파견을 했는데 좀 이상했던 거예요. 서아시아에 가서 국적을 바꿔서 제주도로 와서 예. 한국에서 서아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스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걸 꾸준히 그 경찰에서도 감시를 하고 감청을 했던 거죠. 도청이 예. 아니라. 감청을 하다 보니 이거는 확실히 간첩이다라고 해갖고 이번에 검거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간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는 난파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아마 예.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냐면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 예.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그들이 또 아니면 북한에서 또 다른 간첩을 난파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은 루트라든지 수사 과정들이 다 이게 드러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간첩이 활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스님으로 위상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이제 끝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밝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국회에 와서는 이제 직파 간첩이 붙잡혀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나중에라도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이두합에서 혹시요 지금이 만약에 보수 정권이었다면 그때도 이렇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사건이? 다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고 또 정보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만 보고를 받는다 그러죠. 간사만? 네, 정보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너무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리고 처음에 이게 검거됐을 때도 이 간첩이 검거됐을 때도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한 기간, 그 즈음이라는 이제 거죠? 판문점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알려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과거에는 검사들도 공안 검사 그리고 경찰도 보안 수사라 그래서 이제 간첩과 관련된 네, 그런 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 고과도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출세를 엘리트 코스를 다닌다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저희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그쪽 공안에 부서를? 이제 공안 가도 하려고 하는 게 인지하는 사건이 선거 관련 수사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이제 간첩 관련해서는 입증도 어렵고 무죄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경찰도 그렇대요. 경찰도 보안 수사 인력이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도 모든 범죄는 그래요. 빙산의 일각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일부지만 숨어 있는 범죄가 항상 더 많겠죠. 우리가 네. 다 검거율이 100%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도 고정 간첩이든 직파 간첩이든 난파 간첩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더 지금 검거된 숫자보다 훨씬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자체는 저희가 사실 이제 남북 화해 묻으니까 간첩이 없을 거란 생각도 좀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조금 놀랄 수도 네,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검거를 되는 거 보니까 있는 간첩 자체는 그래도 성실히 수사해서 검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호영 의원님 과거에 보니까는 실제로 적발을 해서 선고가 내려진 거 보면 어느 정도나 형량을 받습니까? 그게 입증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센 게요. 지난 이제 사건들을 보면 2006년에 노동당 소속 정경학이 미국계 태국인을 위장해서 예. 군에 잠입해서 검거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고요. 또 2010년에도 그 이제 고 황장엽 씨의 암살을 위해서 그렇죠. 탈북자 행세를 하다 네. 적발된 그 공장원 2명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10년. 그래서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고 엄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김정일의 요리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저희도 많이 나시 읽은데 예. 강금설이 제기됐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공개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영국 대사가 SNS에 글을 예. 올렸는데 후지모토가 운영하는 평양에 있는 일식집에 점심을 먹었다면서 평양에 있는 일식집. 예, 그 후지모토 겐지하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요리사로 유명하자 13년 동안 김정일의 전문 요리사로 활동을 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들 때문에 한때 이제 체포 감금설이 퍼졌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평양이 저렇게 계속 활동한 걸 보니 왜냐하면 김정은도 어려서부터 아마 후지모토 겐지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본 언론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서 아마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뭐 그 김정은을 위해서 요리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이 그냥 평양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정도로 허용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